경제대전망 13번째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하고 싶지 퇴보하는 기업을 투자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요. 성장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시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을 불문하고 기본 패턴들은 모두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왜 똑같을 수밖에 없는가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죠. 최소 1년 반 내지는 이제 거의 길면은 막 2년, 2년 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기업은 충분히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오르고 현재 시점에도 굉장히 이것보다는 이 시가총액보다는 훨씬 높아야 된다라고 누구나 느끼는데도 주가를 이렇게 좀 잡아놓고 있는 단계들이 상당히 있죠. 그러고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 기업이 가치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뻥 하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들 2-3개월 내지는 뭐 한 6개월 길어야 뭐 8개월 이내에 그 짧은 시간을 두고선 1, 2, 3, 4 만들면서 주가가 오르죠. 주가가 오르면은 딱 기업 가치는 상향 요 시점에서 요 시점까지 기업 가치가 그래도 한 2배 정도의 상향 요인이 있다면 2배만 오르진 않습니다. 보통 그래도 한 5배에서 10배 내지는 그 이상도 오르죠. 그건 뭐 대형주에서도 마찬가지. 저점부에서의 거래량이 뭐 일평균 10억이었다면 그거에 최소 30배 내지는 50배 되는 거래량들이 최소 2-3개월 이상 길게는 뭐 6 내지 8개월 그렇게 전개되면 이제 대중들한테 물량 넘김이 충분히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지없이 주가는 반락하죠. 반락한 것도 순식간에 반락합니다. 보통 보면 2-3개월이면은 반토막 미만 또 6개월 정도면은 이미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도저히 고점에 투자한 분들이 참 손절치기도 뭐할 정도로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럼 이렇게 주가가 다시 이제 기업 가치 수준으로 충분히 이제 또 빠졌다 한다고 바로 오르느냐? 바로 오르지 않죠. 여기서 바로 오르질 않아요. 대체로 그래도 적어도 1년 6개월 그럼 좀 길면은 막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들었다 놨다 또 마지막 순간에는 한번 찍어 누르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사실 기업 가치는 계속 지금 증진이 되고 있어서 여기까지 주가는 요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최소 적정 가치다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디스카운트 된 수준까지도 막 빼죠. 그럼 대중 투자는 어떻게 느껴요? 이 기업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악재가 있나 보다 하고선 투매에 나섭니다. 그럼 또 충분히 이제 시점이 됐다. 이 기업을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가져갈 시점이 됐다면은 주가가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또 점핑을 하죠. 기업 가치 수준으로 요만큼 점핑된 것만 갖고도 보통 주가가 한 2배 정도는 2배 이상은 또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본격적인 1단계, 2단계의 상승 문턱 그리고 3단계, 4단계 이제 상승 문턱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대중 투자자들이 야 이것이 주도주다. 이 종목만이 그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있어서 계속 오를 종목이다. 이 종목을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벌써 한 뭐 6개월, 3개월 동안에 많이 오르긴 올랐어도 이 종목을 사서 앞으로 5년, 10년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고선 쫓아붙는 확신에 이제 막 차서 쫓아붙는 시점들이 나오죠. 그럼 여지없이 또 뭐가 나와요? 상투가 나오고 다시 이제 또 반락의 과정들 요게 전개돼 있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보통 이 저점부에서 이제 등락 과정 그리고 다음 단계 주가가 이제 크게 올라가기 전에 밑바닥 작업을 치는 시점들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보통 한 1년 6개월에서 뭐 한 2년 평균적으로는 조금 길면 막 한 2년 반 정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 주가가 오를만 하면 다시 누르고 사실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도 주가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누르는 그 구간들 상투 구간 요거는 보통 한 2-3개월이 가장 전형적인데 한 좀 길면 6개월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렇게 막 한 1년 3개월, 1년 5개월을 막 상투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대중 투자자들이 고점부에 많이 가담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정 과정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 직전에 뭐 2-3년 전에 바이오장이 한번 왔었다. 근데 지금 이제 바이오장이 올 것 같다 하면은 주로 뭘 살라고 해요? 직전 사이클에서 가장 주가가 세고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을 보통 살려고 하죠. 그게 다음 이제 사이클에서도 대장주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주로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디의 대장주는 이전 사이클 흐름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종목 그걸 가져가고요. 그건 뭐 바이오뿐만 아니고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 IT의 소부장 종목들도 마찬가지 벌써 2000년대 이후에 IT 소부장주의 랠리 구간들 뭐 7, 8번 이상 왔겠죠. 주기적으로 그래도 뭐 짧을 땐 2년 길 땐 한 3년 그 정도면은 이제 소부장주의 이제 사이클들이 한 번씩 오니까 근데 그 직전 마디에서 그 다음 마디 넘어갈 때 직전 마디 주도주가 핵심적으로 대장주였던 게 10개가 있으면은 다음 마디에 가갖고는
직전 대장주 중에 가는 놈은 한두 개뿐이 없어요. 8개 9개는 별로 못 갑니다. 반면에 그 8개 9개의 빈자리는 전혀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차지하죠. 직전 마디에는 그렇게 눈에 안 띄던 종목, 그런데 그 기업이 상당히 이제 또 대장주로 부각되면서 5배, 10배, 20배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 그게 직전 마디에 강한 시세를 줬다는 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직전 마디에 대중 투자자들한테 물량 넘김이 많았고 주가가 또 많이 빠지는 과정들에서 투자자에 따라서는 나는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1억 원어치 샀는데 지금 뭐 2천만 원 잔고뿐이 안 된다. 아유, 그냥 어차피 뭐 이게 죽이 되든 뭐가 되든 그냥 들고 있을랜다. 끝까지 한번 가볼랜다.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보면은 그 다음 마디 주도주는 이전 마디에서는 때가 안 탔던 그 종목들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장 뭐 그냥 좀 대표성 있는 종목들 놓고 본다면은 대략 이런 차트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죠. 이건 뭐 시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저기 이제 길목이론 잠깐 한번 다시 가보면은 여기에 또 하나 그 강조점 포인트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자본의 3가지 운용 키워드, 섹터 종목 돌리는 방법 해갖고는 여기 화전농업식 운용, 이거는 뭐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근데 버블과 쇼크에 대한 부분, 지금 뭐 우리가 10년치를 봤든 20년, 21년, 22년에 지금 주도주 막 한 2달, 3달 막 짧게 막 돌리는 그 과정 속에서 봐도 이게 다 버블과 쇼크의 과정들인데, 거기에 따라서 요 버블과 쇼크를 만들어내는 단계 속에서 아래로 쇼크를 만들 때는 뭐 파생이 있어서 숏으로 이제 주식 외적인 공매도 외적인 또 수익을 부수적으로 크게 가져가는 거고, 버블을 일으킬 때는 역시 롱으로 주식 외적인 부수적인 수익을 훨씬 크게 가져가는 부분인데, 이 버블과 쇼크를 왜 가져가느냐? 버블과 쇼크가 없으면은 주인장들이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시장을 그래도 구조하고 또 아우르는 큰 집합자본들이 수익을 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기업 가치가 우상향하는 기업이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통시적으로 봤을 때 뭐 요 정도 계속 우상향하고 발전하는 기업인데,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 안 좋아지는 시점, 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회사다. 그 주가 수준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주가가 어떨 땐 기업 가치보다 뭐 조금 이렇게 미진하게 움직일 때도 있고, 기업 가치보다 조금 더 반영이 되더라도 큰 폭의 별 변화가 없이 이렇게 기업 가치가 이제 변동하는 수준들만큼 오르고 내리고 하는 정도가 나온다 이래버리면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는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집합자본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가가 좀 낮은 위치다 했을 때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사다 보면 평단 당연히 높아지겠죠.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법 적지 않은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원래 요런 갈 길을 갈 거였다 했어도 이미 여기부터 이제 매수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가가 안 빠지죠. 주가가 이렇게 별로 안 빠진단 말이에요. 안 빠지고 또 매수가 붙기 때문에 먼저 이제 또 올라버리죠. 주가가 평단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가가 원래 요렇게 움직일 수준이었어도 평균 매수가는 요렇게 움직인다고요. 팔 때도 마찬가지죠. 주가는 원래 요 사이클 요 기조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질 시점이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부터 이제 팔자가 들어온다. 집합된 자본이 이제 이익 실현에 들어간다 하면은 주가는 먼저 빠져버려요. 먼저 이러고 빠져버리죠. 이 정도 사이클만 갖고서 움직이면. 그럼 실질적으로 주가에 있어서는 여기에서의 이제 매수, 여기에서의 매도를 노렸어도 평균적인 매수가는 그거보다 확 올라가고, 평균적인 매도가는 그거보다 확 내려가서 사실상 마진이 기업 가치의 증감 부분보다도 훨씬 미진한, 이런 안 굴러가죠. 이런 못 굴러간다고요. 그래도 상당히 그 인건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월스트리트 못 굴러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여의도 못 굴러간단 말이에요. 굴러갈 수가 없죠. 이게 뭐 마진이, 초과적인 마진이 있어야 봉급도 주고 뭐 회사가 이제 뭐 굴러가고 저걸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단적인 이제 자금도 점점 커지면서 그게 자금의 힘으로 또 정치적인 영향력, 여러 가지 이제 경제에 있어서의 영향력, 산업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야 되는데 금융자본들이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버블과 쇼크, 이게 인간의 참 본성에 기인한 건데 벌써 뭐 200년 뭐 이상 버블과 쇼크 각 이제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제 상품 시장이나 달러나 파운드 뭐 등등의 이제 돈에 대한, 자금에 대한 시장, 그런 쪽에서도 계속 버블과 쇼크를 도모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굴러가죠. 기업의 가치는 요렇게 움직인다, 똑같이 요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가 요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어떨 때 올라갈 때는 그 기업 가치의 증진분보다
훨씬 크게 올라갔다가 어떤 시점에 있어서는 기업 가치의 감소분보다 훨씬 많이 빠졌다가 어떤 시점에는 기업의 가치의 증진분보다 훨씬 올랐다가 기업의 가치 하락분보다 훨씬 많이 빠졌다가 이건 좀 과장된 뭐 그림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제가 너무 높게 그려놔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기업 가치의 증감에 비해서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제가 요 노란색 그래프를 너무 높게 그려놔갖고 이런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커요.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 한 50% 증진하는 구간에 주가는 한 5배, 10배씩 올리죠. 그리고 기업 가치가 이제 한 20% 감소하는 부분이다. 실적 가치가 15%, 20% 감소하는 부분이다. 그걸 갖고도 주가는 버블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런 식으로 주인데 이러면 이게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평균적인 매수가를 기업 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권 거기까지 이제 공포를 주면 되니까요. 언론을 통한 공포, 여러 가지 이제 시세를 통한 공포. 그래서 기업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평단가 수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기업 가치보다 훨씬 높은 평단가 매도 수준들을 만들어내야 이래야 남는 게 있죠. 남는 게 있어야 조직도 돌아갈 수가 있고 월가도 돌아갈 수도 있고 여의도도 돌아갈 수가 있고 금융자본의 힘이 결국은 산업이나 정치자본 그런 데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하는 면들이 되는데 이게 버블과 쇼크는 그냥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거고 아마 앞으로도 단 5년 후 10년 후든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이거는 영원하다. 이게 없어버리면은 기업 가치만큼만 오르고 내린 그러면은 일단 대중 투자자들도 주식시장 뛰어들지도 않고 재미없다고 뛰어들지도 않고 그런 면들이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품이든 자금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이게 버블과 쇼크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는 메이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100% 모른다고요. 그 기업이 분명히 예상했던 대로 성장해 나갈지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성장해 나갈지 그렇지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신뢰도 높게 그렇다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또 이제 기업 내에서의 변수, 기업 주변의 이제 환경 변수 아니면 시장 전체적인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그거와 엇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쇼크와 버블, 쇼크를 통해서 기업 가치보다 훨씬 낮은 단계로 눌러놓고 거기서 시간을 두고 1년 반, 2년 가까운 시간을 두고 이게 매집이 들어가 버리면은 기업 가치보다 훨씬 낮은 지금도 우리나라 시장에 PBR 0.3, 0.5 퍼 수준 5배, 7배 미만 기업들 수두룩하죠. 그런 단계에서 이게 상당한 기간을 놓고선 그럼 대중들은 이제 지겹고 이게 가능성 없어 보이고 딴 게 또 이제 상투치고 있는 종목 보면은 사고 싶고 하니까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으면은 기업 가치보다 훨씬 낮은 평단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예상대로 그 상황들이 또 전개됐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수익도 막대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또 리스크 어떤 변수에 의한 리스크도 통제가 되죠. 기업 가치보다 훨씬 낮은 평단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쇼크 작업들도 아무리 그 10년, 20년, 30년을 두고 계속 성장 나가는 기업들에 있어서도 그 쇼크의 과정을 꼭 수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그걸 또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버블과 쇼크가 꼭 필요한 부분들. 사실 이 주가를 올린다 하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돈질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과정 이게 1년 반 이상의 긴 저점부에서의 이제 물량 떼어내는 작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주가까지는 튀어나올 물량이 없죠. 고점 상투에 산 사람들, 고점에서 좀 낮은 위치에 산 사람들, 이 사람들도 어지간히 올라가지고는 내가 지금 2년을 기다렸는데 2년 반을 기다렸는데 5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났던 게 이제 2배 올라서 3분의 1 토막이 왔다. 3배 올라서 반 토막이 났다.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구간들이 되죠. 그럼 돈질을 하지 않고도 주가가 이제 올려야 될 시점에 가볍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딱 임계점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추격 매수가 붙기 시작하죠. 주가를 올리는데 굳이 저점부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왔던 그쪽에서 원천적으로 거기에서 총대를 메고 올리는 게 아니고 대중들한테 그 올리는 작업들을 상당수 이제 수급을 떠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면들이 되고요. 빠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투에서 이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혹은 1년, 3개월 동안 상투에서 대중들한테 물량을 넘겼다. 이걸 버스라고 치면 만원 버스에 마지막 발 디딜 틈 없는 승객까지도 다 이제 발 디딜 틈 없게 완전히 이제 만들어 놓으면 고점부에서 어떻게 돼요? 공매도 작업이라든가 또 이제 파생, 숏에 대한 작업인가 그걸 쳐놓는데 뺄 때도 돈질을 해서 뺄 필요가 없죠. 어느 특정 임계점 대중 투자자들이 이걸 생명선으로 여기는 추세선, 생명선으로 여기는 이평선 등등 거기 빼는 작업, 거기만 약간의 돈을 쏟아 놓으면은 그게 깨지고 이제 붕괴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하락. 이 단계는
돈질을 하지 않고도 대중 투자자 위에서 이제 물린 투자자들의 손절치는 힘만으로도 탄력 있게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요긴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3년, 5년, 뭐 10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원리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겠죠. 앞으로 크게 성장할 종목 있어갖고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버블과 쇼크를 주기적으로 반복시키는 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들을 다음 시간부터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